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3일 오후 9시 16분입니다. 내일 있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의 결과가 주목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비공개 중진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은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 국정의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내일 표결 이후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 공개 찬성만 7명이고 이탈표가 이미 8표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이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처럼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내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니까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빨리 탄핵 여부, 즉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탄핵 프로세스 말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실상 그런 법적 절차를 제외하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실질적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와해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군대와 경찰 수뇌부가 지금 수사기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는 85%입니다. 탄핵 찬성이 70% 이상이고 내란죄가 맞다는 게 70% 이상입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면은 파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비록 6명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6명 전원 파면 찬성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럼 그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 내년 1월
1일에 나온다면은 대통령 선거는 2달 후가 되는 거죠. 즉 3월이 되는 거죠. 뭐 2월에 나오면은 4월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내년 4월, 5월 이 언저리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므로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선거 이전에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 나올 수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여기 다크호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 내에서는 한동훈파와 윤석열파가 싸우고, 윤석열파가 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뭐 몰아낸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한 번도 제대로 견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말린 적도 없습니다. 특히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국민의힘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거 망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날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로 국민의힘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선거는 치러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아니라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는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느냐는 것은 지금 상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국민의힘이 만들어내는 후보는, 더구나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옹호 세력으로 비칠 때, 즉 내란 옹호 세력으로 비칠 때 선거는 하나만 하죠. 그런 틀을 확 깨버리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후보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아주 창의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때인데,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할 때 돌파구가 생기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경우가 한국 정치판에서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재명과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알 수는 없고 찬스는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